여러분, AI 좋다 좋다 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듣고 넘기실 건가요? 이제는 클로드 코드를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2023년에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 큰 차이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는 솔직히 챗GPT 좀 잘 쓰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2026년 클로드 코드를 잘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100명분의 1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30일 동안 클로드 코드로 코드 10만 줄을 짰거든요. 혼자서요. 예전 같으면 팀 서너 명이 몇 달 걸릴 양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도구를 완전 잘못 쓰고 있어요. 클로드 코드에는 설정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일해줘라고 미리 적어 놓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써요. 친절하게 답해줘. 좋은 코드 써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회사에서 신입한테 일 잘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잘할까요? 안 하죠. 클로드도 똑같아요. 기억할게요 라고 해놓고 다음에 물어보면 싹 까먹고 규칙을 써놨는데 슬슬 무시하고 시킨 것도 절반밖에 안 하고 이러면서 클로드 별로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클로드가 별로인 게 아닙니다. 쓰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문제들을 30일 동안 매일 부딪히면서 해결했어요. 깨달은 거요. 클로드 코드는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설정 파일 쓰는 법, 기억 문제 해결, 프로젝트 설계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계속 쓰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백배 빠르고 치고 나갈 때 뒤에서 구경만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칙이에요. 아까 설정 파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잘 해줘, 도움되게 해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제발요. 이렇게 쓰면 클로드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대충 해석하고 알아서 빼먹어요. 뭉뚱그려도 써놓으니까 뭉뚱그려 일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 예를 들면요. 코드가 30줄 넘어가면 반드시 나눠.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안정장치 넣어. 새 파일 만들면 맨 위에 이 파일이 뭐 하는 건지 한 줄 써놔. 이런 식으로 상황과 행동을 짝으로 써줘야 돼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AI한테 명령할 때는 자꾸 대충 쓰거든요. 알아서 해줘라고 하면 알아서 못해요. 핵심은요. 클로드한테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이 구조로요. 근데 이렇게 규칙을 아무리 잘 써놔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이에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클로드가 기억할게요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요. 그 대화창 안에서만 기억해요. 근데 대화창을 닫고 새로 열면 싹 잊어버려요. 메모했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해놓고 다음에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처음 당했을 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아까 내가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전 대화 내용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발뺌을 해버려요. 그래서 해결법이 뭐냐면요. 중요한 건 말로 하기 전에 파일에 미리 적어두게 해야 돼요. 메모장에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메모장에 먼저 적어놔라고 시키는 거예요. 안 적어놓으면 다음에 다시 대화할 때 하나도 모르니까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다음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는데 클로드 코드에 훅스라는 기능을 써야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설정 파일에 규칙 쓴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 부탁이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슬슬 무시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잘 따르다가 대화가 길어지면 하나씩 빼먹거든요. 사람이랑 똑같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 안 하잖아요. 근데 훅스는 달라요. 훅스는 트리거 기반의 자동 시스템이에요. 클로드가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동으로 트리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억할게라고 해놓고 실제로 메모장에 안 적으면 훅이 메모장에 먼저 적으세요라고 딱 막아버리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탁과 강제의 차이예요. 설정 파일에 쓰는 건 부탁이고 훅 쓰는 법이에요. 이 하나로 문제의 대다수가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요. 설정 파일 잘 쓰는 법, 기억 문제 해결, 자동 검사까지 핵심 세 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건 반쪽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부터거든요. 클로드 코드를 잘 쓰려면 클로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내 프로젝트 자체를 클로드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5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다음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30일 동안 10만 줄 짜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실전 팁 7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프로젝트를 한 곳에 모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파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클로드가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각각의 레포로 나눠져 있는 구조면 이 전체 구조를 클로드가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노 레포로 폴더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파일 하나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지 마세요. 한 파일에 기능이 20개가 들어있으면 클로드가 관련 없는 것까지 읽으면서 헷갈려 하거든요. 기능별로 깔끔하게 나누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셋째, 유명하고 안정적인 기술을 쓰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AI는 많이 본 거질수록 실수를 덜해요. 최신 버전 쓰면 AI가 학습한 적이 없으니까 자꾸 틀려요. 검증된 안정 버전이 최고예요. 넷째, 폴더마다 가이드 파일을 써두세요. 각 폴더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라는 안내서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가 새 코드를 쓸 때 그 방식을 따라가요. 매번 설명 안 해도 돼요. 다섯째, 파일마다 맨 위에 설명을 한 줄 달게 하세요. 클로드가 프로젝트를 처음 보는데 각 파일 위에 이 파일은 뭐하는 파일이다 라고 한 줄만 있으면 뭐가 어디 있는지 금방 파악해요. 여섯째, 데이터베이스를 읽기 전용으로 연결하세요. 이걸 하면 클로드가 혼자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일곱째, 계획 세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제발 사용하세요. 클로드한테 계획을 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계획을 짜고 리뷰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은 4가지였어요. 첫째, 설정 파일을 잘 해줘라고 구체적인 규칙을 써라.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 이 형식이에요. 둘째, 기억할 게를 믿지 마라. 중요한 건 파일에 먼저 적게 해라. 셋째, 훅스를 이용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검사를 해라.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바이브 리뷰잉이에요. 클로드한테 코드를 맡기는 건 좋아요. 근데 뭘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직접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뭘 만들었는지 모르면 안 돼요. 클로드가 만든 걸 재검토할 수 있어야지 진짜 10배, 100배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이브 리뷰잉이에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메일 달아주시면 제가 클로드 코드 완성 정보 가이드 전자책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